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1.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으며 장중 후반까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오늘은 한국 증시가 아시아권 증시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상하이 종합지수, 니케이보다 한국의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지수 상승 베팅인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다우는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에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보다 4,000건이 줄어들었고 이건 코다리19 바이러스 팬데믹 사건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하루 확진자도 최근에는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20에서 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만 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월트 디즈니는 마이너스 7.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저렇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3분기 실적 부진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이 되었죠. KT와 U 플러스를 통해서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런칭하자마자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면은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는 오늘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개미 눈꽃만큼 상승이 나왔습니다.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KT 같은 경우에는 2.7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서버 장애 사건과 이번에 또 5G가 서버 에러로 몇 일 동안 작동 안 된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서면에 고급 아파트를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화도 안 되고 5G가 안 되더군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신축 아파트니까 전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참 기이한 사건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신축 아파트는 전화가 잘 안 될까? 그건 바로 중계기 설치 때문입니다. 아니, 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설치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지상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전자파가 나온다고 또 설치를 거부해요. 그래서 저렇게 전화가 안 되는 아파트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게 전화가 안 되는 게 KT의 5G 망 문제였네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엔 저런 악재 뉴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다가 오늘 디즈니 U 플러스 뉴스 때문에 2.77%가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상승이 나온 거는 디즈니 플러스의 이슈보다는 그냥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저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왜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이 나와서 나스닥이 상승이 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0.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 역시 마이너스 0.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애플 역시 마이너스 0.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어제 단 한 종목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나스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건 다름 아닌 미국의 반도체주였어요.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2%대 상승이 나왔으며 리사수, AMD 역시 플러스 4.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렇게 6%대 하락이 나왔고 이 하락분을 그 다음날 어느 정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MD의 주가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AMD도 메타버스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AMD 같은 경우에는 구 페이스북 메타와 전략적인 메타버스 제휴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무려 1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다, 와우처럼 MMORPG랑 전혀 차이점이 없으며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미국도 미친 게 무슨 반도체 회사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무슨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실적이 안 나오면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메타버스 찌라시 띄운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실적 나오자마자 다시 추락. 여러분, 디즈니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인데 11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지금 실적이 잘 나오든 말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마법의 단어 NFT라는 단어만 있으면은 실적이 개판이 나와도 무조건 상승이 나오죠. NFT의 마법 덕분에 실적이 반토막이 난 NC소프트도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는데 디즈니 니네도 메타버스 이야기 빼고 NFT 이야기를 했어야지. NFT 이야기를 했으면 어제 이렇게 주가가 빠졌겠어요? 오히려 막 급등이 나왔지. 아니 여러분, 그런데 어제 NFT 관련해서 누가 기사를 모아놓은 거 한번 보셨나요? 아니, 도대체 하루 동안 NFT 기사가 몇 개가 나온 건지 셀 수가 없더군요. 썬데이 토즈 NFT 게임을 개발한다, 이 뉴스부터 시작해서 셀바스 AI 메타버스와 NFT 사업 본격화, YG 플러스 하이브와 두나무와 손잡고 NFT 사업에 뛰어든다, 초록빛 미디어 빗성과 손을 잡고 NFT 이커머스 사업에 뛰어든다. 아니, 심지어 의류 판매 업체도 NFT 사업에 뛰어든대요. 코롱 스포츠 NFT 보증서를 도입한다. 마지막이 제일 웃겼습니다. 부동산도 NFT 시대, 한국토지신탁 NFT 보증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모든 기사가 어제 하루 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NFT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어제 플러스 5.63% 상승이 났으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7.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막판에 기사가 나와서 4.49%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 기사 때문에 아침에 15.64%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4.96%. 아침에 매수를 잘못했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건 한토신, 한국토지신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국토지신탁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20.99%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5%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 5분 동안만 상승을 시켜놓고 이렇게 그냥 번지 점프를 해버렸죠. 이런 건 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메타버스든 NFT든 관련주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오르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저렇게 지수가 하락으로 가고 있을 때 급등이 나오는 주식들은 장이 다시 바뀌면서 정상적인 주식이 움직이고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는 오히려 급락이 나온다. 그리고 어제 영상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시아권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와도 디커플링이 나온 거는 옵션 만기일 때문이다. 양심이 있으면 내일 한국 증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심이 있었죠.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코스피를 양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순매수를 했으며 선물과 콜옵션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와 NFT 관련주를 제외하면은 하락하는 종목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751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118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무려 1117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손절한 다음에 NFT주로 갈아탔다? 그러면은 손실이 더 커지고 계좌가 박살이 났겠죠. 특히 어제 가장 핫했던 NC소프트. 와, 이거 상따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 좋은 악재 기사가 하나 떴죠. 슈퍼개미가 어제 3,500억을 NC소프트를 매수했는데 이게 주가 조작이라던가 시세 조작에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는 단독으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은 없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 막판에 저렇게 찌라시를 뿌리고 개인 한 명이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한 거는 엄연히 시세 조작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금감원에다가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조치받았고 엄밀히 검토를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거는 시세 조작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기사는 무슨 도이치뱅크 사건을 갖다 붙였는데 도이치뱅크 사건은 이거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NC소프트가 정말 무서운 게 이 NC소프트는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물량을 쌓아놓는 게 본인이 주식을 사서 위에다 걸어놓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그냥 그 위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공매도 상한이 아니라 내가 공매도를 하려고 저렇게 위에다가 호가에다가 쌓아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공매도로 체결이 되고 이렇게 공매도로 남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어제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가 있었죠. 어제 샀던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전부 다 매도했고 저 악재 뉴스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1.68% 하락이 나왔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한가에서 공매도를 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어제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두었지만 상한가 근처에서는 이렇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개인의 공매도 수량이 한 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 댓글에도 혹시라도 NC소프트 공매도 치셨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NC소프트는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공매도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NC소프트는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상한가를 터치하고 마감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알아요. 이 위에 상한가에 걸려있는 호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수량이지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팔려는 수량이 아니다. 자, 유안타 기능 중에서 이렇게 전일 체결량을 보기를 보시면은 상한가에서 여러분 물량이 체결돼서 상한가를 잠근 게 아니라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하고 마감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위에서 상한가가 잠깐 잠겼을 때도 자, 체결 수량을 보세요. 없어요. 아까 스크린샷에 찍혔던 요 5만 주, 6만 주 어디 갔습니까? 잘 봐봐. 여기가 상한가 처음 갔을 때거든요. 자, 상한가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여러분 파랑색으로 나온 거는 상한가가 완전히 잠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 5만 주 어디 갔냐고 5만 주. 이 5만 주를 잡아먹고 잠갔어야 되는데 5만 주가 없어졌어. 트레이더라면은 이런 거 보고 눈치를 까야 돼요. 이거는 페이크다. 이거는 상한가를 만 게 아니라 일부러 상한가를 보내준 거고 지금 옵션 만기일 끝나면은 당연히 NC소프트를 떨어뜨릴 거고 이건 공매도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이 공매도 수량을 보세요. 평소 공매도 수량보다 자릿수가 하나가 더 많고 상한가가 잠기니까 물량이 쌓이니까 쌓이자마자 바로 이렇게 6만 주를 던져버리면서 상한가를 풀어버리잖아. 이런 상황에서 위에 이렇게 박 있는 물량을 여러분이 막 사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저 물량이 전부 다 공매도로 잡혀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물량이 공매도 수량이 아니었었으면은 누군가가 저 5만 주를 진짜로 잡아줬어야 돼요. 5만 주면은 35억인데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마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에요. 그리고 종가도 이렇게 고작 위에다가 만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 주도 못 잠긴 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호가창과 체결창을 완전히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혹은 키움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나 다 하나하나 매수 수량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주일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장에 주식 카페에 막 매수 매도 깃발 꽂아놓은 거 보여주면서 자기가 오늘 이만큼 수익을 냈다 막 자랑하는 매매일지들 믿지 마세요. 대부분 구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키움증권으로 인증을 하시는데 그 시간대 키움증권으로 매수 매도한 체결량을 보시면은 맞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고점에서 무슨 10억을 던져가지고 수익을 냈다 이렇게 인증을 하지만 최고점에서는 막 체결된 양이 10주, 20주, 30주밖에 안 돼가지고 팔 수도 없었어. 매수 타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10억을 매수하려고 했으면은 그 밑에서 누군가 10억을 던져줘야지 본인이 매수를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가로 본인이 그 위에서 샀다고 해도 그 시간대에 10억 이상이 거래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일지를 막 번지르르하게 깃발 꽂고 올리는데 구라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주식 카페에 깃발 꽂아진 그 시간대하고 체결량이라던가 키움증권의 매수 매도량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씩 다 비교해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은 맞는 게 여러분 50%도 안 돼요. 그만큼 조작이 많고 지난번 인스타에 주식하는 아줌마 이슬비 이 아줌마도 저 깃발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 시간대에 체결량과 매수량이 없는데 깃발 꽂아놓고 수익 냈다고 매매일지 올렸다가 사람들한테 들통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NFT 관련주는 앞으로 조정을 더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주식들이 너무 많이 내렸고 얘네는 너무 많이 올랐어.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이렇게 밑에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플러스 1.5%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오히려 하락이 나왔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로 양심도 없는지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도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10월 13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온 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를 주식 전문 용어로 찌찌뽕이라고 하는데 아니 삼성전자는 왜 안 따라가죠? 분명히 10월 13일 이 초창기까지만 해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드래프트를 하려고 핸들을 옆으로 팍 꺾은 느낌? 아니 차트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잖아. 제가 여러분 예전 영상에서 전세계 반도체주가 지금 조정이 오고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고 움직이냐, 이건 뭐 공매도라던가 우리나라 증시가 이상해서 안 움직인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안 움직여서 못 움직이는 거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옵션 만기일 끝났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힘이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오늘 미국 증시를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반등이 나왔죠. 특히 SK하이닉스 관련주 유니테스트, 유니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6.84%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자, 그런데 유니테스트가 52주 신고가를 간 이유는 반도체주가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것보다는 현재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라던가 태양열, 그린 뉴딜주로 편입돼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유니테스트를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후성을 대량으로 매수했었죠. 그래도 유니테스트 못지않게 오늘 중소형 반도체주도 종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테스, 나우나시 관련주죠. 테스 역시 오늘 플러스 3.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하나마이크론 역시 오늘 플러스 5.23%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그리고 한미 작곡밥, 한미 반도체 역시 이렇게 플러스 3.5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무엇이 똑같을까? JP모건이 똑같아요. 아니 반도체 주식들을 오늘 JP모건이 다 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JP모건 창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날 전부 다 던지는 그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JP모건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다음날 던질 때 JP모건 창구로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매수 창구, 매도 창구로 던지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서 매도가 나가요.
물론 JP모건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JP모건 이전에 조상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코다리19 바이러스 이후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3, 4년 전까지만 해도 JP모건이 아니라 메릴린치라는 창구가 대유행이었죠. 장중에 1%만 올라도 메릴린치는 바로 패대기를 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창구였고, 저도 막 4년 전에 메릴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게 금강원이라던가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데까지 퍼지면서 메릴린치는 허수 매도를 못하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법이 웃기죠. 8개월 동안 6,000회의 허수 매수를 하고 허매도를 했는데 메릴린치가 중징계 받은 게 고작 1억 7천만 원의 벌금형. 자,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허매수와 허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호가 조작을 통해서 메릴린치는 그동안 2천억 이상의 차익 실현을 했는데, 야, 2천억 벌고 벌금이 1억이면은 나도 하겠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그런 짓을 해도 바로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면서 계좌가 막혀요. ICD 같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어도 체결 시간과 체결량을 보세요. 매우 적습니다. 특히 1시 4분에 이렇게 매수가 된 걸로 나오지만 맨 밑에를 보시면 11시입니다. 1시간 동안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만주도 되질 않아요.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신용이든 미수로 한 1억? 아니 한 5억 정도로 왔다 갔다 매수 매도를 걸어봐봐요. 여기다가 허매수를 걸었다가 여기다가 허매도를 걸어보고 왔다 갔다 한 3번 4번 하면은 바로 증권사에서 전화 옵니다. 아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맨날 하는 짓이 개인이 하면은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 메릴린치는 사라졌어요. 물론 메릴린치 창구는 지금도 나오지만 예전처럼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타 매매는 성행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UBS라는 창구로 진화를 해서 메릴린치가 했던 패턴 중에서 허매수, 허매도 빼고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런 데다가 막 10만 주, 20만 주를 막 쌓아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가짜라는 걸 아는데 그런 걸 좀 줄이고 얘네는 그냥 한 두 호가만 먹고 바로 던지기, 혹은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패대기, 이런 패턴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등장했어요. 대형주 위주로 JP모건이 매수하고 그 다음날 패대기 치는 게.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대량으로 매수하고 중소형주는 별로 건들질 않는데, 이 금융투자라는 집단은 단타의 규제입니다. 메릴린치와 똑같이 매수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던지고, 또 메릴린치하고 금융투자하고 두 집단이 동시에 그렇게 매수를 한다? 그러면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그 주식은 무조건 급락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코스닥 이렇게 중소형주를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매수를 하면 한 이틀 3일 동안 매수를 한 다음에 던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던졌는데 얘가 좀 착해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는 애가 좀 착해졌는데 금융투자 친구 투신이 아주 질이 나빠졌어.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친구 잘못 만나면 네 인생이 꼬일 수 있다, 친구를 잘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신이 완전 쓰레기가 됐습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1, 2년 전까지만 해도 장기 투자의 규제로서 한 번 매수를 하면은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 계속 끊임없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오브 쓰레기, 완전히 금융투자를 모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죠. 자, 현우산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2만 주를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팔고, 6만 주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팔고, 6월 9일 날도 이렇게 12만 주를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다시 다 팔아버리고, 자, 6월 22일도 이렇게 순매수를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전부 패대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화를 보세요. 어제 16만 주 매수했죠? 오늘 20만 주 매도. 주식 너무 잘해. 자, 그런데 투신이 이렇게 성향이 바뀐 거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투신이라는 뜻이 뭐 지하철에서 뛰어내린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투자 신탁, 펀드 회사입니다. 펀드 회사에 요즘에 돈 맡기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이 한다고 전부 다가 투자 신탁 계좌를 해지하고 직접 투자를 해버리니까 투자 신탁의 돈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수익률을 많이 띄워서 이제는 고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빨리빨리 실현 손익을 높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투신이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갭이 떴습니다. 지금은 투신이 매수하잖아요. 시간의 단일가부터 하락하고 그 다음날에 무조건 시가 갭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수급 매매라는 매매법도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을 파악해서 종가 베팅을 때리는 거예요. 종가 베팅을 때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잡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에부터 매수를 하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매수를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매매법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매매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수가 한 종목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갭이 뜨지 않고 오히려 패대기를 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갭 하락으로 출발하거나 시간에부터 하락이 나옵니다. 자, 어제 제가 매도를 했던 다날이라는 이 종목도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사상 최고의 매수가 들어왔어. 그것도 양매수. 금융투자, 투신, 사모, 기타금융, 거기다가 검은머리 외국인까지.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이게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은 저렇게 양매수가 잡혔고 수급이 빵빵하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시가 갭 무조건 뜨고 얘 10,000원 돌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4.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어제 샀던 물량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았어.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침에 시가 갭이 뜨기는커녕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된 적도 없고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단 말이야.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순 매수를 저렇게 많이 하면은 무조건 장중에 쟤네가 플러스로 한번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꼬시고 던진다. 이러한 룰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도 똑똑해지면서 진화를 해버립니다. 어제 얘네들이 마이너스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63%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매를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다 잡아먹고 절대로 지난번 고점은 돌파를 안 시키고 밑에서 하락시키고 마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다나를 이렇게 순 매수를 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나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가 뭘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어. 다나 3분기 깜짝 실적 발표. 당기 누적 순이익이 386%나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 뉴스 보고 다날 주식 안 살 거야? 외국인 기관이 전날 양매수를 했고 지금 5일선이죠. 5일선 위에도 있고 또 다날은 페이코인 관련주란 말이에요. 페이코인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상승 중이야.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자리상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분명히 외국인 기관은 신고가를 돌파시킬 거다. 그런 기대감 주고 개인 들어오면은 또 패대기.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진짜 위험했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코다리 19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수도 300만 원이 아니라 3,400만 원을 순 베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 얘가 9,630원까지 올라갔는데 9,690원 근처 내호가 남겨놓고 여기서 그냥 제가 팔고 기절해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곧 있으면은 신고가가 눈앞에 있고 내가 지금 베팅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 3%만 수익이 나도 나는 수익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 자리에서 안 나왔다? 못 먹어도 고했으면은 나는 손실이 엄청 났겠죠. 왜냐하면 어제 종가가 9,400원이었는데 내 평균 단가가 9,480원대. 그리고 오늘 빠진 퍼센트만 해도 4.47%. 그럼 어제도 마이너스였는데 오늘도 마이너스니까 355 못해도 160만 원 이상 손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지수가 엄청나게 좋아도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자, 오늘 셀트리온에는 호재 뉴스가 떴었죠. 레키노나주가 유럽에서 사실상 허가를 받았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사실상 허가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셀트리온 치료제의 가격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대예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혈장 치료제도 아닌데 가격이 얼마다?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식적으로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BTS의 팬이 아닌 이상 누가 한국에 치료제를 쓸까요? 나라면 화이자라던가 미국의 유명한 제약 바이오 회사에 먹는 치료제를 먹지? 자,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장중에 이렇게 8.52%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또 몰리고 말았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17만 7천 원까지 올랐던 주식인데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다. 너무 저평가다. 근데 여러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다를 싣고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는 8만 원도 안 했던 주식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장 끝난 다음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무려 83%나 감소했다라는 압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2.11%의 하락이 나왔고 셀트리온의 경우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아니 여러분, 아침에 나온 사실상 허가라는 표현 쓴 이 기사 자체를 외인이나 기관들이 돈 주고 일부러 기사를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 올린 다음에 주식 다 팔아버리고 공매도 친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다, 혹은 신고가가 눈앞이다, 혹은 호재 뉴스가 떴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흥분하시고 주식을 무턱대고 구입하시면은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양심 냉장고를 받기 위해서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크게 흔들려도 한국과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NFT 관련주는 당분간 조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NC소프트를 비롯한 어제 급등했던 NFT 관련주가 모두 급락이 나왔죠. 일반적인 주식들이 상승이 나오면은 NFT 테마주 같은 이런 주식들은 당연히 하락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실적 발표 마감일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NFT 관련주들은 또 한 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조은주님, 그래머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래머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